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황영웅 가수 관련 동영상에는 항상 황영웅 가수를 변호하고 동정하는 사람 글만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반대 생각을 가진 분들도 글을 올리곤 합니다. 물론 숫자는 적지요. 오늘은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마음 약하고 학폭 개념 없는 어르신들 이제 그만 부추기세요. 황영웅 팬들은 마치 개딸 같아서 진실을 외면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군요. 성추행 저지른 고은이란 시인도 용서해 줘야 하나요? 훌륭한 시를 써서 노벨상 후보에 올랐는데 참 소년들이 걱정되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글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은 황영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 약하고 학폭 개념 없는 어르신들, 이것부터가 틀렸습니다. 지금 학폭하고 황영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학폭이라 하면은 학창시절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학폭이란 카테고리에 들어가려면은 학생끼리 때려가지고 다쳤든지 아니면 학칙을 위반해가지고 뭐 정학처분이라든지 또는 퇴학처분 같은 걸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 되어야 학폭이지, 소년들끼리 흔히 있는 주먹 다짐을 학폭으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폭 개념 없는 분은 오히려 이 글을 쓴 분입니다. 그러니까 학폭은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학폭을 너무 넓게 규정을 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싸운 아마 몇 천만 명의 국민들이 학폭 전과자가 될 겁니다. 학폭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의 징계 처분 기록이라든지 경찰의 수사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서 정도는 있어야 학폭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폭 개념 없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학폭 개념 없는 분이 쓴 글입니다. 부추기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황영웅 팬들은 누구를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황영웅 팬들은 거의 대부분이 참 얌전하고 따뜻하고 너무너무 온순한 분들입니다. 개딸 같다는 말도 이게 영 맞지 않습니다. 개딸이라는 말은 민주당의 맹목적 조국 이재명 지지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아주 사납고 행동이 거칩니다. 그러나 황영웅 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리고 가장 약하고 가장 생각이 깊고 가장 예의를 갖춘 분들입니다. 이들을 개딸에 비교하는 것은 어느 언론이 황영웅 팬들을 가리켜 가지고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이라고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 좀 심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군요 하는데, 이 글을 쓴 분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 진실과 사실은 다릅니다. 황영웅이 7년 전에 친구하고 싸워서 벌금 50만 원 물었다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그런 황영웅이 그 뒤에 아주 꿋꿋하게 성장해 가지고 군대도 가고 생산 현장에서 6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고 가수의 길을 가서 성공했다. 이것과 합쳐서 그 전과를 포함시켜서 황영웅을 바라보는 자세, 요게 진실된 자세입니다.
진실은 단편적인 사실과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서 황영웅이라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따뜻하게 바라보면은 그게 바로 진실인데, 이 글을 쓰신 분은 그런 황영웅 팬을 진실을 외면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분이 바로 진실을 외면하고 소문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저지른 고은이라는 시인도 용서해줘야 하나요? 이건 비교가 틀렸습니다. 성추행 저지른 고은과 과거에 폭력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결승전에서 물러나면서 6억 원 상금도 포기한 그 황영웅을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비교법이 틀렸습니다. 훌륭한 시를 써서 노벨상 후보에 올랐는데 참 청년들이 걱정되네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같은 이런 식의 잘못된 황영웅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황영웅은 학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언론의 난폭한 보도, 은폭이죠. 언론 폭력에 의해서 황영웅에게 학폭이라는 프레임이 더 씌워져 있고, 그래서 이 필자처럼 사실과 진실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소문, 주장을 사실이라고 단정을 해가지고 황영웅을 비판하고 황영웅을 편드는 사람을 또 개딸에 비교하고 하는 이런 잘못을 계속 범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 하나가 다른 거짓을 또 불러들여 가지고 거짓의 산을 쌓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송이란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어폰으로 황영웅 가수님 노래 듣고 있는데 옆 침상에서 황영웅님 노래 소리가 나서 옆을 돌아다 보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께서 침 치료를 받으시면서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볼륨을 작게 켜고 황영웅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황영웅님 노래를 소리를 작게 하고 들어야 되는지요? 눈에 선합니다. 장선이란 분입니다. 조갑재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람 보는 해안이 있으셔서 댐댐이와 가치를 알아보시는 것 같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것은 스포츠와 예술인데 편파 방송과 언론은 무지하게 후져 보입니다. 우리는 발전된 조국의 미래를 보고 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을 써야 밝은 사회로 기여하는데 국민들을 혼돈의 세계로 흐리는 것 같아 착잡했는데 바로 잡아 주시려고 애써 주시는 어른이 계셔서 고맙고 든든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와 예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송과 언론은 이거 미개국입니다. 황영웅의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문신을 공개해가지고 조폭스럽다고 공격하는 언론, 이런 언론은 문명국가에는 없습니다. 미개국입니다. 한국을 미개국으로 만들고 있는 게 이런 언론이고, 그래도 이런 한국을 세계에 빛나게 만드는 것은 스포츠 그리고 예술 분야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최악이 최고를 공격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실정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김종원 작가님이 쓰신 글이 생각납니다. 좋은 말이 좋은 내일을, 예쁜 말이 예쁜 소식을 부르는데 왜 그걸 모를까? 이 글을 보고 있자니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예쁜 말씀만 해주시니 우리 황영웅님 가수님 꼭 좋은 내일, 예쁜 노래 부르시는 그날이 꼭 빨리 오리라 확신합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또 한 분입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민들레를 말씀하셔서 손바닥만한 텃밭에 민들레를 3년 전에 심어 놓은 게 올해도 하얀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겨울 추운데도 잘 버티고 예쁘게 피었습니다. 영웅님도 조만간 더 예쁘게 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편에 시입니다. 해심이란 분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여전히 아름답고 고마운 글과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황영웅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수준 높으신 작가님들이시네요. 글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황영웅 가수님도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가수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가 수준 높은 작가님들이시네요 하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50년 이상 글을 써서 먹고 산 사람입니다. 글을 보는 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댓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도 없을 겁니다.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은 글이 나올까요? 바로 좋은 마음에서 좋은 글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글이 어디 사막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삐뚤어진 유튜브나 MBC PD나 기자들 입이나 손에서 좋은 글과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좋은 마음이 있어야 좋은 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들레 반 여러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수준 높은 작가 같은 글을 써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만나는 시간을 예약해 놓았다가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들으니 꼭 강연이라도 온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의 댓글처럼 민들레 홀씨에겐 바람이 꼭 필요합니다. 바람이 안 불어주면 바로 밑으로만 떨어지지만 바람이 불어주면 멀리까지 퍼뜨릴 수 있습니다. 황영웅님을 향한 팬들의 마음도 지지해 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바람 같은 역할을 해 주시니 점점 영웅님의 좋은 점들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저를 민들레 홀씨를 뿌리는 바람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절묘한 표현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노란 민들레도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난 만큼 함부로 짓밟고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서 홀씨를 바람에 날리며 생명력을 널리 퍼지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황영웅 가수님이 비록 가수 경력이 짧으나 그 팬덤이 강해서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치와 같다고 봅니다. 또 다른 분은 아주 유머러스한 글을 쓰셨습니다. 애인이 군대에 갔는데 제대쯤에는 우체부와 결혼했다는 말이 있듯이 황영웅 가수님 때문에 조갑재 선생님 유튜브를 접하게 됐으나 이제는 선생님의 백발머리조차 참 멋져 보입니다. 이 모든 게 황영웅 가수님을 위함이지요. 그날을 기다리며 영원한 원픽입니다. 꽃이란 분이 쓰셨습니다. 이젠 선생님 방송이 민들레 홀씨 나라가 되어 순수한 가수님을 닮은 순수한 사람들의 작은 섬나라가 된 듯합니다. 어떤 오염도 없는, 전혀 없는 청정지역에서 욕심이 없는 맑고 순수한 이들만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연상되어집니다. 선하고 정의로운 선생님, 님의 따뜻함에 이끌려 이렇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음에 진정한 행복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황영웅 가수님이 겪는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는 이들에게 심폐소생술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소중한 의사소통이 방송되도록 해주시는 선생님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빕니다. 순수한 이들만이 모여 사는 청정지역, 깨끗한 섬 같은 소통의 장이라는 겁니다. 민들레 반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신 우리 꽃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계룡산 산골 사람의 댓글을 들으면서 눈물이 왈칵 나려고 합니다. 전 당진 시골에서 63살의 농사꾼 아내입니다. 매일매일 반일에 지쳐 있으면서 황영훈 가수님의 복귀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시작은 선생님의 방송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또 지친 몸으로 혹시나 하고 선생님의 방송을 보면서 가슴 찐한 감동으로 눈물이 나네요. 모두 다 잘 되고 웃음꽃 피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저의 삶 또한 선생님의 좋은 영양분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선생님. 민들레를 비유로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데 감동합니다. 쉽게 뽑히지 않는 민들레처럼 악의 세력들이 흔들어도 그의 팬들은 흔들리지 않고 쉽게 뽑히지도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민들레 홀씨가 되어 널리 퍼뜨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영웅님 뒤에는 거대한 언덕이 버티고 있기에 그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의 응원으로 우리 영웅님 얼마나 힘이 날까요? 영웅님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을 보고도 서두에 소개했던 그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음 약하고 학폭 개념 없는 어르신들 이제 그만 부추기세요. 황영웅 팬들은 마치 개딸 같아서 진실을 외면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군요. 성추행 저지른 고원이란 시인도 용서해 줘야 하나요? 훌륭한 시를 써서 노벨상 후보에 올랐는데 참 소년들이 걱정되네요. 이런 글을 접하시면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왜 저런 생각을 할까 한번 그쪽 입장에 서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